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라디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들께서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정치 말고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이런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2부에 오늘 다른 얘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난민 심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중인 예멘 난민이 500여 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을 두고 수용을 해야 된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장을 좀 정리해 보시죠. 그런가 하면 지난 16일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 벌써 나흘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빠 친구한테 알바자리 소개받으러 나간다라는 문자를 끝으로 이 여고생은 연락이 두절된 건데, 그 알바자리를 소개해준다던 아빠 친구는 그 다음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16시간 동안 이 여고생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그 여고생은 어디에 있는 건지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였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다 나서서 이 여고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실마리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재판정이 있는 날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이것도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미투 국면을 지나면서 새로운 법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규정이 하나 나왔는데, 성폭력 사건이 이제 고소가 들어오면은요, 이 사건을 다 수사한 뒤에 무고죄 수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폭력 수사를 해달라고 여성이 고소를 할 경우 남성 측에서 무고다라고 또 고소를 할 수 있죠. 맞고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여성 측의 성폭력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무고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순서를 정하는 이런 규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난다. 아니다. 성폭력은 특수한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논의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대기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가 55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저 멀리 중동 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예멘을 탈출한 예멘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우리나라 제주도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갈 곳 없는 난민은 보호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는요, 난민 신청 허가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청원글이 올라와서 이미 26만 명 넘는 국민들이 여기에다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답을 내놔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답이 바른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양측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답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예멘 난민들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제주 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강협 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멘 난민들 받아줘선 안 된다 반대하는 분이세요.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 유병균 자문위원 나와 계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신 소장님, 네, 정확한 상황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난민으로 인정된 건 아니고 난민을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500여 명. 대략 한 600여 명 정도. 이미 600여 명 가까이. 그러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분들 어디 있는 거예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분들한테 국가가 G1 비자라고 임시 비자를 내줍니다. G1?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이제 아이디를 발급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럼 난민 수용소에 머무나요? 한국의 난민 보호소가 영종도에 한 곳에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연간 수용 인원이 한 7, 8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쪽에서는 이제 그 대책이 될 수 없고요. 그 난민 2차 심사 기간이 끝날 때 동안은 그 난민들은 법적으로 난민법에 의하면은 예. 이제 그냥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아서 그러면 집 얻어서 숙식 해결하면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있어요? 숙식을 뭐 집값 내고 의식주 해결할? 이번에 제주도에 오신 난민분들은 그 고국을 떠나기 오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 아니면 그 가족들이 이분이 이제 되게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걸 강요당하니까 예.
생명이 위협하니까 이제 여러 주변에서 돈도 빌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이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금전들은 좀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이 뭐 경제적인 지위 고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3개월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다면서 지원 비자로. 지원 비자로는 일단 취업이 안 되고요. 최초 난민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에서는 취업이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6개월을 3개월로 좀 당겨주도록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5월 이분들이 대략 그 제주도에 머물 걸로 기대했던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국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출도를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를 했고 대략 한 달 정도의 생활비 정도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생계비가 이제 5월 말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죠. 한 달 계약 그 기간이 끝나고. 그럼 이번에 제주에서 300명에게 취업 허가해 준 거. 네네. 요거는 좀 뭐 일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생계비가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노숙자로 나오게 되고 이제 그 해안에서 뭐 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또 문제가 생길까 봐. 발생이니까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하게 취업 설명회를 연 거죠. 정리하자면 G1 비자로 6개월 동안은 취업을 할 수 없고 6개월 넘으면 할 수 있어요? 6개월 넘으면은 1차적으로 난민 심사에 결정이 납니다. 난민인지 아닌지.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난민으로서 저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난민 심사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거나 소송이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가능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300명 3개월 정도 된 뭐 300명한테 허가를 해준 거는 특별한 케이스다.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런 말씀. 유병균 자민위원님. 네네. 자, 6개월 안에 어쨌든 심사를 해서 추방이냐 인정이냐 결정돼서 인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분들? 일단은 이제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고요. 한국 국적을 주는 거예요?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한국 국적은 아니고. 하지만 난민 지위를 가지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우리가 미국 가서 영주권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갖는 식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심사 대기 중인 그 600여 명의 예멘인들 지금은 제주도에만 머물고 있습니다만 난민 지위 인정받으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든 가고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상황. 거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요. 근데 왜 유독 제주도로만 몰리는 거예요? 제주도가 이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니까. 부사증 제도.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온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또 난민법 자체가 굉장히 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제 개방적인 독립적인 난민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하는 곳입니다. 제주도를 선호해서 온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상황 파악되셨죠? 본격적인 논의입니다. 신강엽 소장님. 왜 제주도가 예멘 난민들, 뭐 예멘뿐만 아니라 난민들을 수용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제주도가 수용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국가가 이제 일단 난민 협약과 그다음에 난민법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어떤 절차들을 가지고서 난민들을 수용해야 되고 현재 국제사회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적 그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권. 그런 추세들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난민법을 개정해서 난민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난민들을 인정하지 않고 추방하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태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유병균 자문위원님, 비인도적으로 내쫓고 받지 않고 이건 지금 국제적인 흐름하고도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요즘은 워낙 이제 난민 따면 이게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고 이제 어떤 그 사회적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EU 정상들이 작년에 그 시중에 몰타 섬에서 그 몰타 선언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제 리비아를 경유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기 때문에 네. 리비아에다가 이제 이 거대한 난민센터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다가 본국에 이제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돌려보내거나 예.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비아 통합정부에다가 이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예. 거기서 이제 난민들을 수용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국제적인 흐름도 인도적으로 다 받아주자 이런 흐름이 아니란 말씀이시고 전혀 아니죠. 예, 국제적인 흐름을 떠나서 국제적인 예. 흐름을 떠나서 우리가 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자꾸 이제 제주 예멘 난민 그러는데요. 예. 법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 난민이죠, 아니죠. 우리 정부의 그 난민법에 의한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돼야 난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엄밀하게 자꾸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예멘인들을 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진강섭 소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난민일 수도 있고 난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난민 신청자 이렇게 언론에서 좀 그 네이밍을 해줬으면 잠깐만요. 난민일 수도 있고 난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저는 난민입니다라고 해서 심사 기다리는 그 사람들 중 600명 중에 진짜 난민이 아닌 난민을 위장한 가짜들도 있단 말씀이세요? 그럴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어떤 봅니다. 사람이 가짜입니까?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난민 협약이나 난민법에 의한 난민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 예멘이나 시리아처럼 거기 뭐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 다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개별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특정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다 난민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반체제 지식인이라든지 뭔가 협박이라든지 고문을 받는다든지 명분이 있는 사람만 난민이라는 거죠. 뭐 인종이나 종교나 뭐 정치적 견해나 뭐 특정 사회 신분이나 이런 이유로 이제 어떤 파티를 받을 공포로 인해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 국적국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난민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취업이 목적인데 이 난민을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이 거기 껴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 가능성입니까?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네, 종전에 우리가 지금 종전에도 지금 뭐 예멘이 난민 아니더라도 지금 뭐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예.